과연 정당한 징계입니까? 아니면 장동혁 대표의 당권을 지키기 위한 면피용 정치 보복입니까? 소신에 따라 헌정 질서를 지키자고 호소한 것이 내란에 대한 침묵을 거부한 것이 죄가 됩니까? 지금 윤리위 자체가 너무 사당화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 그 부분이 과연 저한테만 해당되는가? 저는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후회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수가 한동훈 의원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더 나은 보수의 재건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사과를 드렸습니다. 사과드렸고 대표님께서도 또 제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셨고, 네, 이번 실수는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그런 실수였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인격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 윤민호 위원장의 환경을 봐서는 아마 징계를 할 거로 보여집니다. 김동혁 전 최고랑 배현진 위원님에 대한 징계를 본다면 그 이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징계 사유는 여러분 보시는 대로 박덕흠 낙선 유도, 정점식 멱살잡이, 돌려차기 실언, 한동훈 선거 지원, 돌려차기 실언, 이렇게 제각각입니다만 4명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바로 장동혁 대표와 각을 세워온, 그리고 한동훈 의원과 가까운 비당권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권 본부장님, 근거는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당원권 정지 2년 정도의 중징계도 거론된다라고 해요. 이러면 다음 공천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 공천이 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 윤리위의 2년 중징계 결정만으로 공천을 못 받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쇄신안을 내놨잖아요. 그것이 정말 모범 답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싸워야 하는데 내부 총질이 만연하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처방을 내렸는데 국힘에 윤리적 오점을 남긴 분들은 걸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리위의 결정뿐만 아니더라도 윤리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보셨을 때 국민의힘은 왜 저렇게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것이냐라는 예. 실망감을 준다라고 한다면 다음 공천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윤리위가 메스를 들었으니 병든 부분을 좀 제대로 고쳐가지고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30%대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범수 의원을 제외한 진정호, 조경태, 권영진 의원이 윤리위의 소명 절차를 마치고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또 기자들에게 하나하나씩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죠. 김진주 씨도 오늘 당 윤리위에 출석을 해서 서범수, 진정호 의원, 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폄훼했다라는 혐의로 지금 윤리위에 제소가 됐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탄원서도 냈다고 합니다. 차 교수님, 예. 이 탄원서 그리고 직접 이 피해자분이 이 참석을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참작이 좀 될까요? 뭐 정상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충분히 참작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의 윤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 뭐랄까요, 징계 조치를 본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반영이 될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사실 지금 앞서 거론했던 이분들의 행위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공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징계가 불가피한 충분한 명분이 있는 사유들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는 이 지금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국민의힘의 현재의 윤리가 이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아바타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일종의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일종의 정치적인 하나의 징벌의 하나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지금 전락했다는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 부분. 또 하나는 형평성이죠. 앞서 공교롭게도 지금 징계에 올라온 분들이
다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는 상당히 그러니까 좀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비드 안건파들이라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상당히 정치적 목소리가 강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장동혁 대표의 사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지난주에 있었던 국회에서 있었던 이진숙 의원의 5.18 관련된 그 얘기도 좀 해볼 겁니다. 그 포럼에서의 부적 결성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징계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방금 이 김진준 씨로 이야기되는 당사자들, 아니 이 지금 이 사안에 지금 이렇게 연루돼 있는 예. 피해자 당사자들의 반응이라는 것인데 김진준 씨 같은 경우도 진종호 의원과 서범수 의원의 사과를 진솔한 것으로 판정을 해서 예. 받아들였고 그리고 또 이 지금 멱살이 잡혔던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 사안을 본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알려진 대로 지금 당원권증 2년 징계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또 다른 내용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진정호 의원 오늘 윤리위에 소명을 마치고 나와서 윤리위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지금 보고 계시는 조경태 의원 소명 마치고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리위가 질의하는 것 자체가 마치 당신은 잘못을 했으니 오늘 여기서 판결 받아라 이런 식의 질문으로 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불편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늘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서 출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말을 못 알아듣냐 이런 식의 발언이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저는 오늘 서면으로 오늘 자정까지 제출한다고 발언을 했고요. 기피 신청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당당하게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가 결정하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지만 하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가서는 지금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스탠스를 가지고는 절대로 정권 창출할 수 없다. 12.3 비상계엄을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서범수 의원까지 오늘 징계 대상자인 4명이 모두 윤리위에 나가서 자신의 이 입장을 소명을 마쳤다고 합니다. 구자영 변호사님, 진종호 의원은 일단 기피 신청서를 얘기를 했고 기피 신청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결론을 내고서 진행하고 있다, 예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피 신청을 낸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말 못 알아듣냐 이렇게 이제 굉장히 고압적으로 진행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판결 받아라라는 말 뭐 이런 취지가 섞여 있었다라는 게 나는 지금 결정됐으니까 너는 결론만 받아서 가라 이런 취지면 나는 하나만한 절차 아니냐, 내가 소명을 하는 게 의미가 없었고 당 지도부로부터 오더가 날아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무슨 얘기가 있었길래 예. 윤리위원장이 현역 국회의원에게 한국말 못 알아듣냐는 식의 발언을 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법원에서 아무리 고압적인 판사도 요새 저렇게 말 못하거든요. 이제 좀 진종호 의원의 주장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윤리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저 말이 사실이라면 진정호 의원도 설화로 인해서 징계 대상이 됐는데 다시 윤리위에서 저런 식으로 설화를 발생시켜 가면서 진행하는 게 타당한지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적어도 징계 대상자로서는 윤리위에 이제 어떤 적법성을 훼손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란에서 윤리위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실 법원 판결도 마찬가지고 논리 정합성이 담보가 되거나 예. 아니면 모든 것에 공평하게 적용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확보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따 다룰 이진숙 의원에 대한 것도 징계 대상으로 다루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런 게 한번 담보가 되든지 예. 아니면은 이 사건도 아마 법원 갈 겁니다. 그럼 법원을 통해 가지고 승인을 받는 절차가 일단락 될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은 윤리위로 의한 내용은 좀 계속 가지 않을까. 근데 법률가로서 제 판단으로는 사실 친한계이기 때문에 이게 부당하다라는 프레임만 가지고 대응하시는 거는 옳지는 않다. 이건 한동훈 의원에게 친한계 의원으로서도 부적절한 거 아닌가. 한동훈 의원의 세도 약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자신의 잘못을 그렇게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되고 조경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저는 해당 행위성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 수위가 너무 세다. 이러면 또 그거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징계 수위에 대해서 다투는 것 이외에 징계 사유조차 아니다라는 거를 뭐 내란을 극복하고 한동훈의 뭐 보수제 건을 이런 거 가지고 해명되기는 어렵다. 징계
징계 자체에 대해서는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부분은 본인이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덕흠 의원의 국회 부의장 낙선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지금 징계 대상에 올라 있는 조경태 의원, 오늘 윤리위에 출석하기 전에 왜 이 사람은 징계를 하지 않느냐 제명을 촉구했는데 잠깐 전 나왔던 이름이긴 합니다. 들어보시죠. 성혈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5.18이 과연 그런 영역이 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가? 라고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5.18이 왜 일어나는지 아직도 모른다고? 나가세요, 나가. 먼저 나가라 말아해. 지금 나가 5.18에서. 누구들 엠마 그래. 뭐? 딱 묶었어. 안 해. 이진숙 의원도 행사에서 나온 발언들이 본인의 입장과 무관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도한 정치 공세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권현수 본부장님, 지난주에 이 장면들이죠. 원내 지도부가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 토론회를 강행을 한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전날 저렇게 소동이 크게 벌어졌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조경태 의원뿐 아니라 책임당원 3,700여 명도 이진숙도 징계해라 이렇게 요구안 제출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었습니다만 지도부에서는 이진숙 의원은 징계를 검토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네요. 차 교수님 아까 전에 형평성 문제도 말씀하셨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조경태 의원님이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이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진숙 의원이 진행했던 토론회 자체가 5.18을 재조명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렇게 이제 막 논란, 그러니까 막 소란이 있는 저런 장면을 보면은요, 긴 토론 과정 중에 아주 짧게 일어났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국회에서 뭐 강의도 해보고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은요, 자기 당과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들어와서 좀 회방을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저 이후에는 제대로 된 토론회가 진행이 됐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진숙 의원이 진행한 이 5.18 토론회를 가지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선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공직 박탈 사유다. 제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석자 문제도 거론을 하면서 극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면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난동을 부린 그 촛불 행동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극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너무 이제 한 소재를 가지고 본인들만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사회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지금 5.18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18 전야제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전야제를 하면서 뭐 뱃노래를 개사를 해서 뭐 이준석으로 드는 액은 매불쇼가 막아내고 장동혁으로 드는 액은 힌두자니가 막아내고 오세훈 비는 한강버스 호르무즈 보내버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5.18 행사가 있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토론회를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5.18은 민주당에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소재인 것인지 그것이 정답인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형평성 문제를 처음 말씀 주신 차 교수님께서 혹시 반론이 있으신가요? 사실 5.18 문제에 대한 법적 정립은요.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1995년 신한국당에서 사실은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당시에 이 집권하고 있던 김영삼 대통령이 5.18 특별법을 강하게 주장을 했고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이 이걸 갖다 입법화시켰던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진숙 의원의 이번 행위는요. 역사의 퇴행이 아니라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뒤엎은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1995년도에 보수 정당이었던 신한국당이 앞장서서 5.18 특별법을 통해서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징계를 강하게 처벌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2007년도 이명박, 2012년도 박근혜, 2022년도 윤석열까지 이어지는 보수 정권의 그러니까 이제 탄생할 수 있는 하나의 뒷받침이 됐던 사안이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지금 이준석 의원 5.18 관련 기념식, 그러니까 이 지금 포럼 자체도 예. 상당히 좀 뜬금이 없지 않나요? 소위 말해서 TPO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간, 장소, 상황이라는 것들이 다 이렇게 들어맞아야 뭔가 이렇게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 행위들이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는데 정말 뜬금없이 5.18 이 이야기를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당내에서도 상당한 우려가 있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원내 지도부가 3번이나 지금 그러니까 이 그래요? 제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강행했던 이유는 뭘까요? 결국 본인이 지난 6월 달에 이거 보궐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등판을 했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성 지지층을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선두주자 내지 그런 식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말 그대로 선사우당의 자기 정치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그걸 통해서 당의 이미지를 완전히 훼손시키고 나아가서는 향후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정치적 동력까지 꺼버렸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형평성에서 어긋날 수밖에 없는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